어, 지금부터 겨울방학 때 화학을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핸드폰에 인터넷 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자, 강사 소개부터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 이름 보시고 제 이름을 한번 치시죠. 거기 자료에 있습니다. 나와요? 그러면 실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 마스크 벗을게요. 인물이 낫습니까? 사진이 낫습니까? 인물이 낫죠. 아유, 어머니 사시는 방법을 아시네. 자, 제가 요새 수능 전이라 어제도 밤늦게까지 수업을 해서 너무 바쁜데, 자, 지금 강사 소개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소개, 그 다음에 각 주의 강의 계획, 그 다음에 수업 결과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시간표입니다. 주중반은 화요일날 6준대 3시간에서 단원이 좀 달라요. 여기는 1, 2단원만 강의하고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역시 3시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3, 4단원만 강의하고 끝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말반은 시간이 좀 되니까, 토요일날, 그래서 4시간씩 해서 9번 회에서 전단원을 다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콘텐츠의 화학원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1단원 여기는 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화학의 양적 관계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화학이 어려워서 솔직히 말해서 수능에서 잘 선택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이 부분과 4단원에 들어있는 산염기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예요. 근데 실은 그게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만점을 맞고 1등을 맞게 되려면 그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적인 부담이 있는 부분인데 실제 화학은 이게 화학은 아닙니다. 거의 계산이 수학적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화학은 여기 있는 원자의 세계, 그 다음 나오는 화학 결합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물질은 이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제일 밑에 보면 여기 중화반응 여기 딱 하나 여기 들어있는 게 화학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제하고 18문제, 수능에서 특히 18문제는 화학의 가장 기본 원리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화학의 전체적인 것은 큰 그 얼음 덩어리 밑에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계산 문제만 있다고 선전을 하다 보니 그래서 학생들이 화학을 꺼려하는 이유가 그건데, 제가 말씀하는 데는 이과대학을 가려면 화학을 안 해갖고는 절대적으로 대학을 못 갑니다. 가서도 따라갈 수가 없죠. 전반적인 것이 전부 다 물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단원, 3단원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한 30, 40%는 실제적으로 계산 문제고 나머지 60, 70은 원리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보다는 원리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무엇을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이 사진 기억나세요? 이 제목이 뭐죠, 어머니?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실제적으로 영화나 책을 읽어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래서 어머니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뭘 느끼셨나요? 이 영화를 만든 시나리오 작가나 또는 영화 감독이
정말 우리에게 뭘 주려고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제 수업이 원래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이거든요. 속으로 오늘 개인 나왔다 지금 걸어가 계시죠?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한 상황에서도 남녀의 사랑. 아, 남녀의 사랑.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숨을 부리다가 망하는 거. 망하는 거. 아, 그 망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 사장이랑 그 배를 만든 사람이 네. 1등이라는 타이틀을 위해서 좀 무리하게 가다가 보지를 못하고 배가 침몰하게 되는. 아, 그렇죠. 이 어머니들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강의하려고 한 주제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달라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학원을 보내놓으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1년에 오프라인 한 1000명 이상씩 하는데 제 수업까지 하면 2000명 정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드카프리오하고 이 여자 두 분이 아카데미 상을 다른 상을 다 휩쓸었는데 그 두 분만 상을 못 탔어요.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영화는 남녀 사랑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미국 상류사에서는 그 부잣집 여자가 또는 아주 가난한 남자가 실제적으로 선상에서 만나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단지 큰 주제에 대한 조그마한 소금이었을 뿐. 그럼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뭘 느꼈냐면 이 시나리오를 만든 사람이 딱 하나예요. 죽음. 너 한 시간 후에 죽어. 넌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래? 그 주제로 이 영화를 만든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장 큰 주제를 찾지 못했으면 결국 이 영화는 결국 사랑이라는 영화에 포장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작품상 모든 시나리오상까지 다 휩쓴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너는 맞이할래? 그것이 각각이 다 조명이 됐어요. 오늘 가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영화를 다시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울었더니 한 일주일 동안 눈이 부었어요. 아, 나도 죽고 다 모든 사람이 죽는데 거기 보면 죽기 전에 아이를 재우는 엄마, 마지막까지 연주하는 연주자들 모두 다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양 것을 전부 다 촬영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커다란 사람 영화라는 것에 포장이 돼서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스킵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출제자의 의도가 있어요. 너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스킵하니까 문제의 정답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죠. 공감이 가세요? 오늘 가서 다시 한번 그 영화를 정말 어떤 주제로 이 영화를 만들어내가고 심층 있게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에 오셨으니까 많은 것을 얻어가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영어 지문 보면 이만하죠. 시험 문제 딱 하나밖에. 이 글의 주제는 뭐냐.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마쳐도 국어 지문 이만하잖아요. 그거 딱 하나. 이 글의 주제는 뭐냐. 그게 우리는 그 주제를 못 찾으면 결국 오답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뭐에 부딪히죠? 어머니? 빙하. 어머니 뭐에 부딪히죠? 빙하고 빙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둘리라는 노래가 나왔었어요, 옛날에. 그 공룡, 조그만 아기 공룡 둘리가 빙하 타고 왔어요? 빙산 타고 왔어요? 그 노래에서? 빙하 타고 왔죠. 그 모든 사람의 대한민국 전 국민이 빙하는 둘리가 타고 와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육지에 있는 것은 빙하,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건 빙산입니다. 그러니까 둘리는 뭘 타고 왔냐면 빙하를 타고 육지에서 올라오다가 바다에서 풍덩 빠지게 되면 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강의할 것은 아까도 주제가 뭐냐면 무엇을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다. 그 원리를 정확하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빙산이 떠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분자가 꺾어진 V자 모형이거든요. 어머니들은 이제 문과 출신은 잘 모르시는데 이과 출신들은 여기에 공유결합에서 비공유전자쌍이 서로가 밀어주면서 꺾어져서 104.5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얼음이 얼면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고 부피 팽창을 하면서 이만큼 떠 있는 거죠. 그럼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 와서 많은 걸 배우고 가셔야죠. 그냥 오신 거 아니까. 얼마나 떠 있을까요? 얼마나 떠 있을까요? 어머니 이과신 것 같아요. 얼마나 떠 있을까요?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잡은 5개념은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의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을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정확한 원리를 알게 되면 아무리 문제가 헝클어져도 그것을 실타래 뽑듯이 천천히 뽑아낼 수가 있어요. 원래 강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주입식으로 무조건 갖다 집어넣는다 해서, 근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갖고 성적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고.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놈은 아무리 문제가 뭉쳐져 있더라도 그걸 실타래 풀듯이 천천히 풀어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빙산의 밑부분이 어느 정도 떠 있느냐? 밀도가 차만큼 떠 있습니다. 얼음의 밀도가 0.9이고 그 다음에 물의 밀도가 1이니까 8% 정도 떠 있죠. 바닷물은 조금 더 올라옵니다. 왜? 바닷물의 밀도가 조금 더 민물보다는 높거든요. 왜? 소금이 녹아져 있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다에서는 약 10% 떠 있는 거죠. 오늘 중요한 거 배우고 오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물 분자의 꺾어진 모양 때문에 그 다음에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 이걸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그걸 응용하게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제가 교직에 오래 있었지만 대한민국 교육은 무조건 주입식 교육이에요. 나트륨에 불꽃 반응하면 무조건 보지도 않고 노란색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답을 쓰게 되고 점수가 안 나오면 싸다고 쳐맞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교직에 있을 때 그 나트륨이 왜 불꽃 반응이 노란색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노란색이 나오는데, 이 노란색이 나온 원리는 지금 원자에서 전자라는 게 있다. 그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들뜨게 되면 익사이트 된데 그놈이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 노란색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불꽃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약에다가 여러 가지 금속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그 화약으로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금속의 특유의 색깔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원리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안 가르쳐주고 그냥 불꽃 반응은 노란색이야, 그냥 외워라고 강의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제일 못 가르친 강의예요. 뭐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강의를 한다지만 그건 전부 다 게으른 소리예요. 아이들에게 실험도 해줘야 되고 왜 그렇게든지 토론도 시키고 그것도 발표를 시키면 이게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제가 교직에서는 전부 다 실험실에서 수업을 했어요. 실험실에 보면 이 딱딱한 책상이 아니고 일단 대면에서 서로가 마주보고 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케미스트리라는 게 케미스트라예요. 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 주제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고 얘들아 이 그림이 너에게 뭘 주고 있는지 한 번씩 이 얘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수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원리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시간 하나 되느냐? 됩니다. 안 된다고 해서 나트륨을 불급하는 노란색이야 그냥 외워.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낫죠. 왜 빙산이 떠 있는지, 왜 빙하와 빙산의 차이가 있는지를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원리를 제대로 강의할 것이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일단 강권은 수능이에요. 또 내신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통합과학이라는 걸 배워요. 그 통합과학이라는 책이 정말 제가 말했는데 저도 교직이 어리고 저도 교과서 쓰고 나왔는데 이런 정말 질 낮은 책은 본 적이 없어요. 뭐 책이 정말 엉망입니다. 한번 꼭 보세요. 이과 하신 분은. 이건 책이 아니라 뭔 짜집기를 해놓은 건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놓으면 실제적으로 그 빙산의 밑부분만 배우고 나머지 91%, 2%를 못 배우고 대학을, 고등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원리를 제대로 강의를 하고 보면 실험의 결과는 항상 100점이에요. 제가 분당에서 중3 수업을 우연찮게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한 명 빼놓고 다 100이에요. 이유가 뭐냐? 원리를 가르치니까.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수업이 되고 주제별 특성, 그 다음에 원리를 강의하고 그것이 과학 논술이에요. 그놈을 말하고 쓸 수 있도록 가르칠 겁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행형이 탐구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수행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원리가 뭐 없는 학생들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백지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결과 테스트를 하는 전부 다 백지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원리를 제대로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출제 원리. 그 다음에 그걸 독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오답 제거의 기초를 기르는 강의입니다. 숙제는 한 50문제 정도 줄 겁니다. 그놈을 모의고사 문제로서 풀이하는 거죠. 이제 강권은 어머니들이 깍 저한테 아이들을 보낼 때는 제가 외대부고만 7반이에요. 그 아이들이 제가 1년에 실제적으로 서울대 의대를 3명 이상씩 갑니다.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어머니들이 딱 하나 해줄 거 있습니다. 이게 숙제의 그 첫 표지인데 얘가 이름 쓰고 이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는 여기서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보내셔야 돼요. 이걸 확인을 안 하고 보내시니까 아이가 숙제를 했는지 숙제는 있는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만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 어느 학원에 보내시더라도 아이의 숙제는 뭐고 그 다음에 그 숙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부모님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시간표를 짜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제 수업을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간 관건은 뭐냐?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관건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얘기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저는 주로 원리를 강의할 겁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책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배경 지식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수업의 주제와 그 수제의 결과가 이 문을 저 원장님이 나가시는데 나갈 때 오늘 뭘 배웠느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문 닫고 나갈 때 적어도 이 학원의 문을 나갈 때 내가 오늘 뭘 배우고 간다는 것은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물어보질 않아. 자기 얘기만 하니라고. 그 결론은 뭐냐면 그걸 어려운 말로 독백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저를 검색해 보시면 대한민국의 인터넷 강의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 나 혼자만 얘기해요. 그 지금 오늘 세 분이라도 오셨으니까 다행이네. 그렇지 않고 좀 카메라 보고요. 촬영하게 되면 카메라가 3대나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에 불 들어오는 걸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정말 1시간 하면 집에 가고 싶어요. 정말 이건 수업이 아니라
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 해서 2017년도에 모든 인터넷 강의를 다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애들하고 eye to eye, face to face 하면서 넌 뭘 느끼니?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수업을 하니 너무 행복해요. 버는 돈은 없어도 그래도 그렇게 강의하니까 아이들도 효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오늘 설명 오셨으니까 좋은 거 많이 듣고 가시고. 어머니, 빙하고 빙산의 차이점이 뭐죠? 정리합니다. 그렇죠. 육지에 있는 건 빙하, 바다에 떠다니는 건 빙산. 얼마나 떠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 밀도의 차이만큼 떠 있습니다. 타이타닉 주제는요? 그렇죠. 죽음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